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맥에 맞게 여러 가지로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목적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work to live. 빨간색 work은 동사죠. 그런데 이 동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뒤에서. 그러니까 to live, 살기 위해 일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work이란 동사를 꾸며줘서 부사적인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not live to work, 일하기 위해 live, 사는 것은 not, 아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문장이 주어가 없죠. 주어가 없다는 얘기는 앞에 문장에 주어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도 그냥 생략을 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문어체라기보다는 구어체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원래 쓴다 그러면 I work to live, but I don't live to work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생략을 I라는 주어 생략하고 또 물론 접속사도 생략을 하고 조동사도 생략을 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자, 다음은 원인에 해당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I was happy. 나는 행복했습니다. To see her again. 다시 그녀를 보게 돼서. 그러니까 본 게 원인이죠. 이 happy에 대한. 그래서 보게 돼서 happy. 행복하다. 이 happy 형용사를 꾸며주게 되죠. 여기서는. 그래서 역시 부사적인 용법으로 원인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유와 판단이 되겠습니다. She is very kind. 그녀는 매우 친절합니다. To help poor people.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름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돕는 것을 보니 또는 돕기 때문에 She is very kind.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가만히 보면 사실 원인하고 이유 판단하고는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뉘앙스가. 그러니까 저는 이걸 굳이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아요.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니까 아주 친절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원인, 이유, 판단은 어찌 보면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겠죠. He left Seoul. 그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Never to return. 자, 결코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이상하죠. 그래서 그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앞에 이런 목적이나 원인, 이유, 판단으로 해석을 했을 때 내용이 문맥상 해석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게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런 식으로 문맥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I work hard only to fail. 자, 나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only to fail. 그러나 결국에는 fail, 실패했습니다. 이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only입니다. only. 우리가 그래서 보통 only to 동사 원형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결과적인 용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부사적인 용법의 결과적인 용법으로.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only가 투부정사 안에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오직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 only의 위치가 to 앞에 있다 그러면은 이 투부정사를 수식하는 게 only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to 안에 only가 들어가 있으면 그때는 이 only는 투부정사를 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fail이라는 동사를 수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서 only to fail 그러면은 따라서 뭐 그 결과로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to only fail 그러면은
오직 실패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할 때 이 only의 위치가 to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요거는 좀 신중히 보셔서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에 해당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I'll be happy to go on a trip with her. 자,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주의할 게 I'll be happy입니다. 여기 지금 will의 약자죠. I will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래가 왔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 투부정사 아래 이 투부정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정법 있죠. 네, 가정법 또는 조건절 이런 얘기 하죠. 그런 식으로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I'll be happy. 나는 행복할 겁니다. 만일 내가 그녀와 함께 여행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은 그 밑에 보시면 to 부정사의 구가 앞으로 갔죠. 맨 문장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to go on a trip with her 그 다음에 콤마 이렇게 오고 I'll be happy 이런 문장이 많은데 자 우리가 이 to 부정사가 이렇게 뒤에 있던 to 부정사 다시 얘기하면 이거 부사구인데 이게 맨 앞으로 갔어요. 문장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런 부사구를 독립부사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주절 뒤에 있는 I'll be happy 요거와 이제 구별을 해준 거죠. 콤마를 찍어서. 그래서 이 to 부정사의 이 독립부사구가 그 다음에 있는 if I go on a trip with her 이것과 같은 의미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장을 구로 만들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투부정사거든요. 그래서 요 if부터 시작해서 요 her까지 있는 요 부사절, 그러니까 조건절이죠. 요게 구로 변할 때 요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to go on a trip with her 요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자, 이 부사구가 꾸며주는 요 주절 I'll be happy 첫 문장에 I'll be happy의 이 will 이런 미래 조동사 또는 뭐 would나 could나 뭐 이런 should나 이러한 조동사가 있는 문장이 올 경우에는 일단 이건 가정법 또는 조건절의 문장이 부정사 구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보에 해당되는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to do your best. 근데 뒤에 뭐가 왔습니까? could라는 게 있죠. 조동사가 왔어요. 그러면 일단 가정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자 다시 얘기하면 to do your best 하고 you could not finish it within a week 이거하고 내용이 서로 역접 관계예요. 그러면은 이건 양보구나. 우리가 보통 양보 그럼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될 때 우리가 이걸 양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even if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even if you did your best 비록 당신이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you could not finish it within a week 당신은 일주일 내에 그것을 끝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even if 대신에 although를 써도 되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이제 although는 비록 당신이 최선을 다했지만 이거는 한 거예요. although가 오면 또는 though 이게 와도 한 겁니다. 최선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even if, 이 if가 있다는 얘기는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안 한 겁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앞으로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지금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although나 though가 오게 되면 최선을 다한 겁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even if가 이렇게 설명들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although하고 같다 또는 though하고 같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직설법이에요. 한 겁니다. 그거는. 그러나 even if는 실제로는 이 행동을 한 게 아니라는 점, 가정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역시도 우리가 많이 보면서 이 문맥에 맞게 이 전후 관계를 생각을 해서 뭐 조건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양보로 할 것이냐 이런 거를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거는 이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딱 공식이 아니에요. 공식이 아니고 문맥을 보면서 문맥에 맞게 여러분들의 그 국어 실력을 총동원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익숙해져서 쉽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